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N자형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안으로 6천 돌파하던 어쨌든 앞으로 상승 갈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3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다보링크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바로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5G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9월 말 기준으로 5G 가입자 1,800만 명 돌파.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배가량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2020년 9월 그리고 2021년 9월 대비를 했을 때 작년 9월 달까지보다 이번 9월 달까지가 2배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한 900만 명 정도 됐는데 어쨌든 5G 가입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는 상황 속에서 트래픽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트래픽 안 터지고 속도가 느리면 이거 뒤지게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5G인데 4G보다 뭐 10배 100배 빠르다고 했는데 그죠? 근데 지금 5G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4G 같은 경우는 그 기지국 간의 주파수 거리가 한 15km 정도 가요. 최대 4G는 15km 정도 가는데 5G는 한 5km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을 무한대로 지워야 돼요. 무한대로 이걸 다 상용화 시키려면은. 근데 SK텔레콤만 하더라도 이거를 다 구축하려면 20조 가량의 돈이 들어가요. 20조.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5G 특화망 사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돈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돈 문제 때문에 이걸 좀 푼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국내에서 좀 그 투자를 통신사에 주춤한 상황인데 외국 자본을 들여가지고 이 5G 망을 좀 구축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 지분이든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5G 망이 더 많이 깔리게 될 겁니다. 깔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아시죠? 우리가 기지국 간에만 통신을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래쪽에 땅에는 다 광케이블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다 매설이 되어 있고 요 위에 기지국을 만들어 가지고 기지국 가고 요 안에서 광케이블 통해서 쭉 가고 또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광케이블은 어차피 KT가 전국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필요 없고 이 광케이블 위에 있는 이 기지국 요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보링크 저도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이게 보통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3번, 4번, 5번 연속 먹으면 맛이 없어요. 뭐 적어도 처음에 먹었다면 그 맛이 안 납니다. 이게 왜 드리냐면은 5G 관련해가지고 KMW라든지 그리고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많이 부각이 됐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어떤 새로운 수혜주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보링크라는 종목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이 회사는 그 모바일 액세스 장비 5G CP라는 장비를 현재 만들고 있어요. 저도 그 블로그를 좀 참고를 했는데 여기 5G CP라 보이죠. 5G CP가 올해부터 2022년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양산이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어떤 5G 관련주죠. 다보링크 생소하시죠. 이게 스펙으로 우회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우회 상장. 그래서 요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도 다보링크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KMW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그런 게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항상 증시에서는 새로운 수혜주를 찾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제 17%가량 급등이 나왔다가 11%인데 11% 상승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수급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11%의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세가 지금 보시면은 21선 돌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하고 그 다음에 5일선 쭉 타고 가다가 거래량이 실려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기울기가 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마 외국인 기관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스몰캡이라서 아마 안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앞으로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은 일단 있다. 급등보다는 이제 지금 추세에서 좀 더 기울기가 가팔라질 가능성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보시면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단기 추세가 회복이 됐다가 이탈했다가 회복됐다가 이탈했다가 요런 흐름이었죠. 그러면 요 종목의 추세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됩니까? 기존의 추세를 뒤집어야 돼요. 반전이 나와야 됩니다. 반전이.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반복이 되다가 골든크로스가 나고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그동안의 추세와는 다른 패턴이 그동안 어떤 패턴과 다른 패턴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지만은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N자형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5,600원과 그리고 6,000 사이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오늘 시장만 좀 괜찮았다라면은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700종목 가량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1000종목 정도 하락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00원, 6,000원 정도면은 그 증시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투심, 소위 말하는 투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좀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뭐 1.84% 정도면 뭐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는 횡보, 두 번째는 내일이나 이번 주 다음 주에서 6,000원을 돌파시키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을 기점해서 6,000원 돌파 가능성.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횡보 가능성. 요 두 가지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요 두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거래량이 일단 그래도 좀 뒤집어졌어요. 쭉 가다가 거래량이 또 뒤집어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수급. 자 보세요. 외국인이 어제 96만 주 들어왔고 기관이 93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투신이 30만 주, 보이죠? 투신 30만 주, 연기금이 12만 주. 그러면서 개인은 19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수급이 어찌 보면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큰 변화가. 개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동안 100만 주 매도는 나왔지만은 190만 주 매도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투신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만 더 꺾이지 않게 된다라면은 6,000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횡보를 하던 이번 주 안으로 6,000원 돌파하던 어쨌든 앞으로 상승 갈 겁니다. N자형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야놀자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야놀자 관련주. 그래서 이 회사에 400억 가량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야놀자 관련주로 묶여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세요.